안녕하세요. 토연입니다. 오늘은 계묘일주의 운명적 특징 및 조건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묘일주는 일지가 식신이죠, 식신. 묘라고 하는 식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해서 본다면 정묘일주는 요거는 뭐예요? 편인이죠, 편인. 묘가. 계묘는 정묘의 편인이 갖고 있지 못한 식신을 갖고 있고, 계묘는 정묘가 갖고 있는 인성의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이민이라는 식신을 한번 비교해 보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은 비교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그 공부를 갖다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도 식신이고 계묘도 식신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식신일 때 요리를 한다면 누가 요리를 잘하겠습니까? 이민이라는 것은 체성이 뭐냐면 전체적이고 포괄적입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식신이라는 에너지를 쓰는 조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식신적 냄새가 풍부하게 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그것을 디테일하게 결과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이건 체성 때문에 그럽니다. 창의성이나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면이 부족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합니다. 또 손이 크다고 하지만 요리를 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계묘일주는 묘목의 체성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무리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신이 왜냐하면 왕지에 있죠. 왕지. 식신이 왕지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의 에너지가 있고, 이는 뭐냐면 시작의 에너지 아닙니까? 시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목인데도 묘목은 일정 부분 진행된 목입니다. 인묘해서 목이 진행되는, 목을 지나간 목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결과를 인지해서 그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디테일하게 실제로 요리하는데, 인목은 비유하면 주먹으로 요리하는 거고 묘목은 손가락으로 요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묘는 수생목이 묘가 술을 끌어내는 작용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목이라 술을 끌어내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개발한다든지 도전한다든지가 아니고 하던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민일주는 술을 잘 설계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재미를 붙이면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묘는 그런 부분이 같은 식신에도 약하다 이거죠. 그러면 계묘의 식신이 적극적으로 수생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묘목이 텐션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묘목이 텐션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계묘일주가 요리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화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화기운이 있어서 습목을 뭐예요? 말을 이렇게 습을 제거하면서 수생목이 자라게 갖고 목상화가 할 수 있게 이렇게 화기운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화기운이 없으면 잘 하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요리를 잘하는 것의 기본은 계묘일주는 화다 이거죠. 화가 없는 사람이 요리를 하면은 라면을 끓여도 맛이 없습니다. 식신은 에너지를 끌어내는 힘이죠. 에너지를 끌어내는 게 묘라고 하는 왕지로 끌어내는 것이고,
또 묘의 채성으로 볼 때 그것이 디테일하고 충실한 형태입니다. 일지는 또 뭐예요? 배우자 궁이죠. 일지는 일지죠. 일지는 뭐예요? 배우자 궁이죠. 그리고 나의 하체죠. 여기는 상체, 청간은 상체고 뭐예요? 지지는 하체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나의 하체니까 나의 생식기관도 되죠. 나의 생식기관. 그러니까 또 구조적으로 볼 때 이거는 나의 머리 혹은 나의 생각, 정신 이런 걸 얘기한다면은 지지는 뭐야? 몸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몸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청간은 상체, 이 지지는 일지는 하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뭐 십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식신은 뭐냐? 식신도 나의 생식기관하고 같이 간다 이거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일지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지에 식신이 있다는 것은 자기 생산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식신 자체가 생산성이 뛰어난 거죠. 거기다가 습하기 때문에 더욱 생산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서 일지 식신이 사주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면 생산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기에 생산성은 옛날에는 자식 낳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지 식신이 있는 명은 옛날에 며느리감으로 1순위죠. 식신이 긍정적으로 잘 발현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배우자궁이니까 일지의 식신과 상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주를 어떤 기준에서 봤냐 하면은 정관적 입장에서 봤습니다. 정관적. 모든 것에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런 것을 기준을 어디다 잡았냐면은 정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거죠. 그 정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는 국가 혹은 왕, 가족으로 볼 때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 이것이 옛날 문화의 기본이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가부장 문화였습니다. 그것의 연결이 장자승계죠. 장자승계. 그것이 정관의 시스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인데 현대에는 그런 시스템의 해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신은 정관을 극하는 것이 직접적이질 않습니다. 이 정관을 극하는 것에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죠. 이걸 정관을 극하죠. 식신도 극하고 상관도 극하고 이렇게 극하죠. 근데 식신은 정관을 극하는 것이 직접적이질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수 입장이다 그런다면 정관은 무토 아닙니까? 식신은 뭐예요? 개수의 식신은 을목이죠. 개수의 상관은 뭐예요? 간목이죠. 그러면 이거는 양이고 을목은 음이고 간목은 양 아닙니까? 을목은 무토를 극해도 음이 양을 극하기 때문에 뭐예요? 세게 부딪히질 않습니다. 근데 상관은 간목 양 아닙니까? 양이 양을 극하니까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죠. 이것이 음양 조화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식신은 정관을 극하긴 하지만 직접적이질 않고 상관은 정관을 극하는 것이 아주 직접적으로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명일 때 상관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전제를 두고 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상관이 있는 명,
일지에 상관이 있는 명을 뭐예요? 고란살이라고 그랬죠. 고란살. 예를 들어서 뭐 을사라든가 갑오일주라든가, 그렇죠? 경자일주, 신해일주, 뭐 이런 것이 다 고란살이죠. 일지 상관이. 일지는 배우자궁인데 거기에 상관이 앉아 있으니까는 뭐예요? 외로운, 남편을 극하는 거니까 외로운 것이다. 이래서 고란살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신살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명일 때 이제 상관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지에 상관이 있으면 옛날에는 지금도 뭐 일부 그렇지만 여명에 있을 때는 여명이 일지에 상관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통변합니다. 뭐 남편 덕이 없다는 동, 남편하고 결혼을 못 한다는 동, 남편하고 인연이 갈라진다는 동, 그런 식으로 통변하는 경우가 많죠. 여태까지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식신은 관중심의 기준에서 관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식신은 정관을 직접적으로 극하지 않기 때문이죠. 간접적으로 정관을 개선하려는 여지는 있습니다. 식신의 에너지가 극에 이르면 정인화됩니다. 식신의 에너지가 극에 이르면 정인이 되고, 상관의 에너지가 극에 이르면 편인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질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관으로 뭐에 몰두해서 기술을 발현하고 손재주를 발현하고 뭐를 만들어 그것이 극에 이르면 그것이 전문화되고 일원화됩니다. 그래서 편인화된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편인이 또 극에 이르면 또 상관화가 됩니다. 식신도 정인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정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정관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정관을 수용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배우자궁에 식신이 있다는 것은 식신에 의해서 기른다. 이것이 식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죠. 이렇게 식신은 기른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른다는 것은 교육적인 것도 있고 뭔가 먹여서 케어한다는 것도 있고 아픈 것을 치유하고 보살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식신이 잘 발현되어 있으면 가정을 잘 기르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배우자궁에 식신이 유기하게 잘 돼 있다면 저 식신으로 형성된 에너지는 가정을 키우고 보살피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성도 뛰어나고 가정의 양육적인 것도 뛰어나죠. 여기는 당연히 의식주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식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지식신은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로 볼 수 있죠. 이민도 기본적으로 일지에 있는 식신이고 술을 끌어내는 힘이 더 계묘보다 더 적극적이죠. 더 나서서 자기 중심에서 에너지를 출발시키는 에너지를 강하게 작용시킵니다. 계묘의 식신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왕지로 있는 에너지와 연결돼서 탄력만 갖춘다면, 텐션만 갖춘다면 아주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전문적인 자기 영역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재주가 출중하죠. 식신은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예술, 기술 등을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습니다. 특히 기후일주도 식신이죠. 기후일주, 계묘일주. 이 기후일주나 계묘일주는 다 묘나 묘가 왕지죠. 그러면은 왕지는 뭐냐면은 집중된 에너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후와 무신은 똑같은 식신이죠. 무신은. 근데 기후는 무신과 달리 굉장히 디테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를 만들 때도 대충 만들지 않고 다 계산된 수치로 어우러지지 않게 잘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하죠. 요리도 잘합니다. 이민이나 무신은
같은 식신이라도 잘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계묘 식신은 집중된 에너지를 쓰는 식신입니다. 그래서 손재주나 솜씨가 좋습니다. 솜씨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묘가 탄력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목생화가 되거나 목국토로서 목이 목적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식신으로서의 역할을 잘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